1979년 10월 26일 밤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흔든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 바로 그날, 혼란 속에서 군부는 계엄령과 비상조치로 혼란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장군이 있었습니다. 사건 속으로 들어갑니다.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총성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대통령 박정희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국가는 순식간에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군과 정부는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권력을 잡기 위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 바로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 장군. 이후 그는 내란방 조제로 재판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범법자였을까요? 아니면 역사 속 억울한 희생양이었을까요? 당시 검찰은 그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정승화 장군은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한 후 그 의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하는 등 내란 행위를 돕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김재규와의 친분과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계엄군 투입, 방송국 장악, 청와대 포위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로 김재규의 내란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의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본질, 즉 정승화가 내란 행위를 알고 동조했는지 여부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정승화는 총소리를 들었을 당시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성이 궁정동 식당에서 났지만 거리가 상당했고 총격 장소와 식당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재규가 피 묻은 옷으로 나타났을 때도 그는 그가 범인이라고 즉각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김재규는 박정희의 사망만을 언급했을 뿐 자신이 범인이라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정승화는 오히려 청와대 내부의 경호 책임자였던 차지철이 범인일 가능성을 더 높게 보았습니다. 그는 계엄군 출동을 지시한 것도 내란 방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질서 유지와 외부 침공 대비를 위한 정상적인 군사행동이었을 뿐입니다. 또한 청와대 포위 역시 범인이 차지철 측근일 가능성을 고려해 내부 병력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증인들의 법정 진술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계원, 수도경비사령관 등 다수의 증인들은 정승화가 김재규의 범행을 명확히 인식한 시점은 사건 당일 밤 11시 30분경 김계원으로부터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가능했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시점 이후 정승화는 즉시 헌병을 통해 김재규를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명백히 내란을 방조하는 자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정황과 증거는 재판부의 판단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내란 방조에 고의가 없었다. 즉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정승화 장군의 재판은 단순한 법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군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심도 깊게 검토한 역사적 판례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피고인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했지만 내란 방조와 같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하려면 명확한 고의와 범행 인식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무죄 판결은 그가 모든 의혹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형사처벌의 엄격성이라는 원칙 아래 범죄로 단죄할 수 없음을 천명한 결과였습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인간의 선택은 언제나 중대한 책임을 동반합니다. 정승화 장군 내란 방조 무죄 사건. 이 판결은 위기의 순간에도 법은 냉정하게 고의와 인식을 따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과 정의, 그리고 인간의 선택. 다음 시간에도 법정의 깊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